2020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력공학은 기출문제에서 알 수 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기출문제만 탄탄하게 이렇게 위주로 공부를 하셔도 꽤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이론들도 배우고 암기할 건 암기해가면서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송배전 선로에서 선택 지락 계정기의 용도는? 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기출문제에서 전력공학의 이론을 알 수 있는 문제죠. 선택 지락 계정기는 다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에 선택을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2번 삼상 3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의 경우 몇 배가 되는가? 단, 송전 전력, 부하 전력, 송전 거리, 전력 손실 및 성간 결합은 같다. 자, 삼상 3선식의 전력 구하는 공식, 루트 3의 VI. 이렇게 구하죠. 여기서의 전류는 삼상의 전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삼상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곱하기 V는 이렇게 넘어가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때 전류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V분의 P가 됩니다. 그리고 단상 2선식의 전력은 그냥 전압과 그 전류를 곱해서 전력을 구합니다. 이때 전류는 단상 2선식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압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서 이 P에, 전력 P에 나눠진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단상 2선식에서의 전류는 V분의 P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비교를 해보면, 즉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삼상의 전류는 단상의 전류를 비교하면 삼상의 전류는 루트 3 V의 P죠. 이거 대 V분의 P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비례식 정리하는 법. 가까운 거 곱한 값이 루트 3 V P 곱하기 I2는 먼 거 곱한 거와 같다. V분의 P 곱하기 I3와 같다. 요 V분의 P 서로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의 단상 전류는 삼상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삼상 3선식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분의 1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단상 2선식에 흐르는 전류보다 단상 3선식에 흐르는 전류가 더 작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영상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발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소호장치가 있어 아크를 소멸시킨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발로기는 아크 소호 능력이 없지요. 차단기 같이 그 부하 전류를 차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부하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게 단로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단로기에 관련된 설명이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의 발전기가 있다.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는 단 Z1, Z2, Z0는 각각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이며 이 A는 지락된 상의 무부하 기전력이다. 자, 발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직접 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Y결선이겠죠. 그래서 이 중성점을 직접 접지했을 때 이때 A상이고 B상이고 C상이라고 하면 이 A상이 이렇게 지락이 된 거죠. 이때 흐르는 지락 전류를 구해라. 즉 A상의 전류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때 흐르는 지락 전류는 A상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고요. 이때 지락이 발생됐을 때는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영상 전류의 3배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영상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A상의 전압으로 구해지는데 이때 임피던스는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를 모두 더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는 요 3번 이렇게만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락된 상의 전류는 영상 전류의 3배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전격 전압이 7.2kV, 전격 차단 용량이 100MVA 메가볼트 암페어죠. 인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몇 kA인가? 자, 전격 차단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격 전압이 kV고 전격 차단 전류가 kA일 때 이때 전격 차단 용량은 메가볼트 암페어가 돼요. k가 10의 3승이고 요 kA도 10의 3승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10의 6승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메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전격 차단 전류죠. 그래서 전격 차단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류가 넘어가서 나눠준 형태로 가야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분의 전격 차단 전류를 하면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다 넣어서 계산해 볼까요? 루트 3 곱하기 7.2kV 분의 100MVA 메가볼트 암페어를 해주면 킬로볼트는 10의 3승으로 단위 기본 단위 볼트 단위를 만들어 주려면 10의 3승을 곱해줘야겠죠. 메가볼트 암페어를 기본 단위 볼트 암페어로 바꿔주면 10의 6승이 됩니다. 10의 6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6승 볼트 암페어가 돼서 계산하면 8 곱하기 10의 3승 암페어가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킬로 암페어죠. 그래서 10의 3승을 지워주고 단위에다 킬로를 넣어주면 8k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기본 단위로 변형시켜줘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만 계산해도 8k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킬로볼트와 킬로암페어를 서로 곱해줘서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식에서 그냥 얘네들을 이렇게 넘겨줘서 킬로볼트 그 다음에 메가볼트 암페어로 계산해줘도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 8kA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꼭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6번 일반 회로 정수가 같은 평형 2회선에서 A, B, C, D는 각각 1회선의 경우에 몇 배로 되는가?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회로 정수 A, B, C, D A는 전압비를 뜻한다고 했죠. 전압비는 2회선에서 1회선의 1배, 즉 2회선과 1회선이 같은 전압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성분, B는 임피던스 성분이라고 했죠. 임피던스 성분은 2회선에서 1회선의 경우에 2분의 1배로 됩니다. 즉 2회선에서의 임피던스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C 성분은 어드미터스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C 성분은 2회선에서 1회선의 경우에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드미터스는 2배로 증가하고요. 전류비, D는 전류비라고 했죠. 전류비도 2회선과 1회선이 같습니다. 그래서 A는 1배, B는 2분의 1배, C는 2배, D도 1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어렵죠? 그래서 이 내용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2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 전선의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표피 효과 뭐라고 했죠?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이 전선 표면으로 몰려서 이렇게 흐르는 현상을 표피 효과라고 했습니다. 표피 효과에서 암기해야 될 공식이 있는데요. 바로 침투 깊이입니다. 침투 깊이는 이 전류가 흐르는 이 깊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깊이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요. 침투 깊이가 크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약해진다고 할 수 있고요. 침투 깊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표피 효과는 심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피 효과는 이 표피 주변으로 몰려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침투 깊이가 작을수록 표피 효과가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자, 침투 깊이가 커지면 표피 효과는 약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투 깊이의 값이 작아지면 표피 효과는 심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 이 보기를 하나씩 대입해서 보면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커진다. 한번 볼까요? 자, 이 공식에서는 전선의 굵기에 관련된 그런 식이 없죠. 그럼 주파수를 먼저 볼까요? 주파수를 보면 주파수가 커질수록 주파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침투 깊이는 작아지겠죠. 침투 깊이가 작아지면 표피 효과는 심해진다. 즉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진다. 이 내용 맞고요. 그리고 전선의 단면적이 굵어질수록, 이 전선의 단면적이 이렇게 굵어질수록 표피 효과는 심해집니다. 더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에서 알아가야 할 공식은 이 침투 깊이가 되겠죠.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침투 깊이의 크기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것도 알아주시고요. 전선의 단면적이 클수록, 즉 전선이 굵을수록 표피 효과도 커진다는 거, 이것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전력 설비의 수용률을 나타낸 것은, 이 수용률을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수용률은 부하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유도해내서 수용률을 알아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3번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9번 3만 kW의 전력을 51km 떨어진 지점에서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압은 약 몇 kV인가? 단 스틸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스틸식을 알아야겠죠. 스틸식 5.5 루트 0.6의 그 서로의 길이 플러스 100분의 그 전력으로, 송전 전력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거리 51km 줬죠. 그리고 송전 전력 3만 kW 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식에다가 적용해서 계산기 누르면 100kV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의 그 송전식은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요것도 암기해 주시고요. 요 스틸식은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할 때 이 스틸식을 사용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증기 터빈 출력을 PkW, 증기량을 W, 톤/아워, 초압 및 배기의 증기 엔탈피를 각각 I0, I1 kcal/kg이라 하면 터빈의 효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이때 효율 구하는 식은 3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특별히 뭐 여기다가 숫자를 주고 뭐 효율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문제와 답 그리고 공식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30번의 답은 3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송전계통의 절연 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기는? 여기서 절연은 전기를 막아주는 걸 절연이라고 하죠. 그리고 절연 레벨이라는 걸 절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 능력이 가장 낮은 기기는 1번 피레기입니다. 피레기는 낙뢰를 받으면 바로 그 대지로 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기를 막으면 안 되고 잘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기는 피레기가 돼야 되고요. 요 해설에 제가 절연 레벨 낮은 것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피레기, 변압기, 기기 부싱, 결합 콘덴서, 선로 애자 이런 순으로 절연 레벨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레기가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거고 선로 애자가 절연 레벨, 즉 절연 능력이 가장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로 애자는 전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선에 흐르는 그런 전기가 선로 애자를 타고 뭐 철탑이나 그 선로를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연 레벨이 가장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번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기는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2번 수전단의 전력원 방정식이 PR의 제곱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제곱은 25만으로 표현되는 전력 계통에서 조상 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은 단 부하는 무유도성이다. 이 문제에서 조상 설비가 없고 부하는 무유도성이라고 했죠. 이때는 요 무효 전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Pr의 제곱 플러스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400의 제곱은 25만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부하 전력을 물어봤죠. 요 Pr이 부하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Pr로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Pr은 요 400의 제곱이 넘어가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Pr의 제곱은 25만 마이너스 400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이 제곱을 Pr에서의 이 제곱을 없애주려면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P제곱은 없어지고요. 여기 우변에는 루트가 씌워진 이런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학용 계산기에다 놓고 계산하면 이때의 부하 전력은 3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00이 되겠습니다. 전력원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이것도 몇 번 나왔던 문제죠. 여러분 영상에 제 설명 들으시고 요거 한번 쭉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3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3번 송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자, 가공지선,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요 맨 꼭대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을 가공지선이라고 하죠. 이 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낙뢰가 쳤을 때 이 전력선이 낙뢰를 맞기 전에 이 가공지선이 먼저 낙뢰를 맞아서 이상전압을 땅으로 이렇게 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공지선이 이렇게 이상전압을 땅으로 방전함으로 인해서 뇌의 직격을 받은 경우 송전선을 보호하고요. 유도례에 의한 송전선의 고전이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 장애 경감을 시킵니다. 근데 4번에 철탑의 접지 저항 경감은 이 철탑에 접지를 하는데 이 접지 저항 값을 더 낮추는, 경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매설 지선입니다. 이 땅으로 지선을 하나 더 설치해서 이 접지 저항 값을 낮추는 거예요. 가공 지선이 하는 역할은 요 1, 2, 3번이고요. 4번은 매설 지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33번 가공 지선의 설치 목적이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4번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정기는? 고장 즉시, 고장이 발생한 그 순간 동작하는 계정기는 순시 계정기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이고요. 정한시 계정기는 고장이 발생되고 나서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정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즉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해서 정한시 계정기고요. 반한시 계정기는 고장이 발생됐을 때의 그 전류값에 반비례되는 시간으로 동작하는 계정기. 즉 전류값이 크면 동작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전류값이 작으면 동작하는 시간은 길어지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와 반비례하는 시간으로 동작하는 계정기를 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는 반한시 계정기와 정한시 계정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34번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정기, 고장이 일어난 그 순간 동작하는 계정기, 순시 계정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5번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이것도 몇 번 나왔던 문제죠. 답은 4번 흡출관입니다. 흡출관은 수차의 구조로 분류가 됩니다. 수차 중에 반동형 수차에 설치가 되죠. 반동형 수차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가 물을 쭉 흘려주면 물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빠지면서 이 수차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수차에 연결되어 있는 터빈이 회전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이때 이 밑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흡출관이고요. 이 흡출관이 하는 역할은 유효 낙차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건 흡출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댐의 부속 설비가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4단자 정수 A가 이런 값을 갖고 B가 이런 값을 갖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J 이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34.14 플러스 J 50.38이에요. 수정 부탁드리고요. C가 이런 값을 갖는 송전선로의 송전단에 66kV를 인가하고 수전단을 개방하였을 때 수전단 성간전압은 몇 kV인가? 자, 4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수전단 성간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죠. 4단자 정수에서 수전단 성간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행렬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 부분이 송전단, 이쪽 부분이 수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ES는 송전단 전압, IS는 송전단 전류, ER은 수전단 전압, IR은 수전단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ER, 얘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 행렬을 정리해 보면 송전단 전압은 행렬 해서 A와 수전단 전압을 곱한 거 더하기 B와 수전단 전류를 곱한 이런 값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송전단 전류는 행렬 C와 수전단 전압 그리고 D와 수전단 전류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수전단을 개방했다고 했죠. 예. 송전단이 여기고 수전단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A, B, C, D가 있는 거예요. 이 수전단을 개방했다는 얘기는 부하가 없다는 얘기죠. 무부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전단에 흐르는 전류 IR은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IR에 0을 넣어주면 얘네들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은 식 가지고 이 S는 AER 그리고 IS는 CER 이 두 식을 가지고 수전단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수전단 전류는 모르는데 수전단 전압은 송전단이죠. 송전단 전류는 모르는데 송전단 전압은 문제에서 줬죠. 송전단 전압 66kV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수전단 전압을 구하면 요 A가 넘어가서 이 송전단 전압에 나눠지는 형태로 식을 정리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은 A분의 송전단 전압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A는 0.9918 플러스 J 0.0042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A를 여기다 적용시키고 송전단 전압 66kV 줬죠. 그래서 이 식을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66.55kV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는 식은 모드를 좀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요. 모드에서 CPLX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하셔서 계산하시면 이 답을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 복소수 계산하는 방법 모르신 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 놓고 계산하면 이때의 전압은 66.55k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7번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의 역률 60% 늦음, 지상 역률이란 얘기죠. 60% 60kW의 평형 삼상 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부하단의 전압은 일정하다. 이 문제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삼각함수에서 이 밑에를 유효전력, 그죠? 유효전력.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그리고 이 빗변을 피상전력.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고요. 요 높이는 무효전력. 무효전력 킬로바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고요. 여기서 콘덴서의 역할은 이 세타 각, 이 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역률이 코사인 세타죠. 근데 코사인 세타는 이 세타 값이 작을수록 코사인 세타 값은 올라갑니다. 즉 코사인 90도 0이죠. 그런데 코사인 0도는 1입니다. 즉 코사인 0도일 때가 역률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그래서 콘덴서가 하는 역할은 역률 개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덴서는 이 각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 각도를 줄여주려면 요 무효분이 짧아지면 각도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콘덴서는 이 무효분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효분이 뭐 500이라고 할 때 콘덴서 용량 300 kVA짜리를 연결을 하면 이 500에서 300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역률이 개선되는 겁니다. 이게 콘덴서가 역률을 개선시키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때 무효분은 2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콘덴서는 이렇게 무효분을 줄여줘서 역률을 개선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선로 손실이 최소라는 건 역률이 1이라는 거예요. 이 각도가 0도라는 거죠. 이 각도가 0도면 코사인 세타는 1이 됩니다. 즉, 이 무효분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콘덴서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효분을 완전히 없애려면 이 무효분만큼의 콘덴서 용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의 이 높이를 구하면 그게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는 콘덴서 용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효 전력이 60kg고 이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60, 즉 0.6일 때에 이 높이를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각도를 알면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60분의 콘덴서 용량 Q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콘덴서 용량은 여기 유효 전력 P 60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이용돼서 콘덴서 용량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해설에는 제가 탄젠트 세타 1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방식도 있고 지금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 드릴게요. 우선 콘덴서 용량은 60 탄젠트 세타, 이 세타를 알면 이때 이 무효 전력분, 즉 콘덴서 용량을 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세타를 알면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세타를 구하려면 이 코사인을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자, 세타는 근데 코사인은 넘어가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아크 코사인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0.6을 곱해주면 이 각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크 코사인 0.6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죠.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학용 계산기로 눌러보면 각도는 53.13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는 53.13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3.13도를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즉 60 탄젠트 53.13도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죠.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해 주는 거죠. 이거 공학용 계산기로 넣고 계산을 하면 79.99kV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7번에 3번에 80kVA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해설에 적어놓은 이런 방법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에서 암기해야 될 건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은 P, 이거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여기서 이 세타 1은 개선 전, 역률 개선 전의 각도를 의미하고요. 세타 2는 개선 후의 개선 후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세타 1은 역률 개선 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은 역률 개선 전의 역률입니다. 0.6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0.6 넣고 코사인 세타 1도 0.6 넣고 개선 후의 역률이 선로 손실이 최소가 되는 역률이 1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후의 역률 여기다 1 넣어주고요. 여기다 1 넣어줘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하면 이때의 콘덴서 용량은 80kV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는 이 삼각형, 제가 말씀드린 이 삼각형을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리고 콘덴서 구하는 문제 중에 어떤 걸 물어보든지 간에 그 물어보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제가 설명드린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좀 이해하시는 걸 권장드리겠고요. 이게 좀 이해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그냥 이 공식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럼 37번은 꼭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꼭 스스로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콘덴서 역률 구하는 문제는 엄청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실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8번 화력발전소의 절탄기의 용도는 암기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기출문제에서 전력공학의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의 절탄기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겠죠. 3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9번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에 접지 보용으로 사용되는 개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이것도 몇 번 나왔던 문제죠. 답은 ZCT입니다.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건 영상 변류기라고 해서 ZCT를 사용합니다. 이 ZCT의 이 Z가 제로의 약자예요. 그래서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건 ZCT.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0번 사고, 정전 등의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용 배선 선로로 전환하는 장치는 답은 4번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전력공학에 대한 이론을 배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를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 암기해 주시고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해설에다 써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예, 전력공학은 기출문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출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상 끝났다고 바로 책 덮지 마시고요. 예, 21번부터 40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예, 이번 강의에서는 콘덴서 용량 구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번 기회에 문제 딱 나왔을 때 이때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나중에 뭐 숫자가 바뀌거나 문제가 바뀌어 나와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